요거트, 김치, 와인, 맥주,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 때문에 그런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발효와 부패,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이 발효와 부패를 보게 되면 떠오르는 단어가 두 개 있어요. 삭다와 썩다. 이 삭다라는 단어는 아주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을 줍니다. 김치, 된장, 젓갈 같은 이런 우리가 즐기는 많은 음식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삭아가죠. 우리가 그걸 이제 곰 삭는다고 그러죠. 요거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발효 과정에서 이 미생물들이 그 유기물을 분해해서 새로운 맛과 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발효 과정은요,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결국 음식의 질을 높이고요. 그리고 이 보존도 오래 할 수 있게 해줘요. 반면 썩다는요, 듣는 순간, 이게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죠. 썩다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부패해서 불쾌한 냄새를 낸단 말이죠. 더 이상 먹을 수도 없어요. 결국 발효와 부패는 모두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극명하게 다르죠. 발효는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선물을 주는 거죠. 이것도 조금 더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요, 미생물이 이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얻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젖산이나 알코올 같은 우리에게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 덕분에 김치니 요거트, 치즈, 빵, 맥주, 와인 등 이런 음식을 즐길 수가 있죠. 발효는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해주고요. 맛도 좋게 해주죠. 그리고 원래 원료에 없던 새로운 영양 성분도 만들어줘요. 반면 부패는 미생물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죠. 부패 역시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미생물이 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에서 악취가 나고 독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이 부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는 아민유, 이게 생선썩을 때 나는 그 냄새고요. 암모니아,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죠. 이 황화수소, 이런 물질들은 악취가 날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발효를 얘기할 때 발효는 유익한 미생물이 관여하고 부패에는 유해한 미생물이 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익하다, 유해하다, 이거는 누구 관점에서 본 것이죠? 바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본 것이죠. 미생물 관점에서 보면 결국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있는 유기물을 분해했을 뿐이거든요. 결론적으로요, 부패와 발효는 생물학적으로, 미생물학적으로 같은 거예요. 미생물이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면 우리가 발효라고, 유해하면 그거를 부패라고 부르는 것 뿐이죠. 불꽃처럼 타오르는 생명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인공호흡과 이 모닥불에 하는 부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꺼져가는 생명과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이잖아요. 이 노력의 핵심은 바로 산소 공급이죠. 우리도 매일 음식을 먹잖아요. 여기서 얻은 영양분을 태우고 있어요. 어디에서? 바로 세포에서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따뜻하잖아요. 연소와 호흡은 결국 다 같은 반응이에요. 요거를 전문 용어로는 산화 반응이라고 그러죠. 그 반응 결과로 최종 산물이 바로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겨울철에 자동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그 호연 수증기, 우리 입김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연소 과정에서는요, 그냥 빠르게 한꺼번에 에너지가 확 나오지만은요, 호흡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조금씩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이 국어사전을 보면은요, 이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을 과학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면은요, 물질이 산소와 화합, 곧 산화하면서 빛과 열, 곧 에너지를 내는 현상입니다. 좀 더 교과서식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어떤 물질이 산소 원자와 결합하거나 수소 원자를 잃어버리는 게 산화입니다. 그리고 이거의 정반대가 환원이죠. 상대적으로 환원된, 그러니까 수소 원자가 더 많은 물질은 그만큼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수소 연료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죠. 원자는 하나의 핵과 이를 둘러싼 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수는 원자에 따라 다릅니다. 핵과 전자는 각각 양성, 플러스와 음성, 마이너스를 띠죠.
그런데 평소에는 이 둘이 서로 상쇄되어서 원자 자체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우리가 이 신진대사 과정에서요, 이 전자가 수시로 원자 사이로 오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생명체 안에서는요, 혼자가 아니라 다정한 연인처럼 수소 원자와 늘 손잡고 붙어 다닙니다. 우리가 먹은 밥이 이 소화되는 과정을 예로 들어서 한번 전자 이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의 주성분인 녹말이 포도당으로 분해됩니다. 왜 우리가 배고파서 허기져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갈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당 떨어졌어. 이것도 과학적인 표현이에요. 왜냐? 포도당이 가장 중요한 신체 에너지원이거든요. 세포에서 포도당 1g을 태우면은요, 4kcal 정도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만약에 공급량이 많아서 다 태우지 못하고 포도당이 남으면 그건 결국 지방으로 바뀌죠. 그래서 몸에 저장을 합니다. 살이 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를 태우라는 건 다이어트 구호, 여기도 정확한 과학이 담겨 있네요. 이렇게 세포에서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을 뭐라 부르느냐? 그게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그리고 이때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바로 수소 원자와 전자에 담겨서 방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는 이 에너지를 뽑아 쓰고 남겨진 빈 용기인 수소 원자와 전자는 어디로 가느냐? 결국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은요, 산소는 에너지를 배달하느라 수고하고 지친 수소 원자와 전자를 품에 안아서 쉬게 해주는 거예요. 1937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센트 죄르지는요, 이런 현상을 이렇게 멋지게 함축했습니다. 생명이란 쉴 곳을 찾는 전자다. 만약 산소가 사라지면 인간을 비롯한 이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질식사하고 맙니다. 매우 유감스럽지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소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다 미생물들이죠. 어떻게 산소 없이 숨을 쉴 수 있냐고요? 호흡에서 산소의 역할이 뭐였었죠? 그렇죠. 에너지를 배달하고 난 수소 원자와 전자를 받아주면 되는 것이었었죠. 우리는 그 기능에 산소밖에 사용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산소가 아닌 다른 물질을 사용한다면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대부분 세균들은요,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산소가 있을 때는 산소로 호흡, 산소가 없을 때는 다른 대체물로 숨을 쉬는 것이죠. 호흡과 마찬가지로 발효 역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물학 용어입니다. 숙성을 통해서 음식을 만들거나 술을 빚는 과정을 발효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 또 교과서식으로 말하면은요, 무산소 조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생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조금 이상하시죠? 왜냐? 방금 말한 그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호흡, 무산소 호흡과 발효가 같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무산소 호흡은요, 산소 대신 다른 물질을 사용했을 뿐이에요. 이거 완전 연소입니다. 거기 있던 모든 탄소는 다 이산화탄소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반면 발효는 타다가 남은 동강이에요. 덜 산화된 것이죠. 이건 불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는요, 발효를 수행하는 생명체에게는 뭘 의미하느냐? 에너지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포도당을 발효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에너지를 일부만 사용하고 여전히 상당량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그 발효 산물을 배설물로 내놓는 거거든요. 이 생물학에서 말하는 배설물이라는 거는요, 몸, 즉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필요한 반응을 거친 다음에 몸 밖으로 나가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트, 김치, 와인, 맥주, 결국 우리는 이제까지 무수히 많은 미생물의 배설물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배설물이라고 그러니까 좀 어감 때문에 그런지 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런데 생물학적으로는요, 방금 설명한 대로 이게 배설물이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다만 배설물이 쌓이면 그 해당 생명체에게는 해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코올 발효는요, 당분을 먹으면서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이 알코올 농도는 원재료와 효모의 특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는 보리나 쌀 같은 곡물보다는 당분 함량이 높죠. 그러니까 발효 과정에서 더 많은 알코올이 만들어지죠. 대부분 와인은요, 알코올 함량이 11에서 15% 정도까지 됩니다. 반면 보통 맥주와 막걸리는 각각 4 내지 한 6%, 6에서 한 8%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발효가 진행되면서 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은 그 발효를 수행하는 효모 활동이 느려지거나 아예 멈추게 됩니다. 자기가 내놓은 배설물인 알코올이 그 자신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한 생물종의 배설물이 그 당사자에게는 독이 되지만 다른 생물종에게는 필수 양분이 되는 게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죠. 뭐 멀리 갈 거 없이 한번 우리를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숨 쉬고 내놓은 배설물인 이산화탄소, 식물이 광합성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배설물인 산소, 우린 그 덕분에 살아가죠. 그러고 보니까요, 지구 생명은 이 미생물과 배설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과 연계해서 좀 더 쉽게 얘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